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의 후폭풍이 지역에서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철강 등 지역산업 구조 특성상 하청 노동자들이 많은 만큼 노동계는 즉각 환영했는데요. 반면 올해까지 강력한 구조 조정이 필요한 여수 산단 기업들은 큰 악재를 만났습니다. 최황재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통과한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으론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고 또 노동자를 향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노동계는 원청과의 교섭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현대제철 비정규직 충남지부가 불법 노동자 파견과 교섭권 청구와 관련해 진짜 사장이 나서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에 공감한 순천지회도 상경 시위에 동참할 뜻을 밝혔습니다. 당진 BJ는 지금 현재 선도트로 국회, 그다음에 대검찰청 투쟁 계획을 현재 잡고 있고요. 그것은 당진의 계획만 아니라 순천 저희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 경영 악화를 걷고 있는 산단 기업들은 내부 악재까지 만났단 반응입니다. 특히 여수산단의 경우 연말까지 NCC 설비 감축이 필요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대규모 구조조정 전부터 하청업체의 파업과 소송전이 벌어질까 기업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계 공장이 다 날아가야 된다는 건데 고용 문제가 빨리 정리가 되겠느냐. 근로의 어떤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뭔가 대책이 나와줘야 된다. 한 원청의 하청업체는 수십 곳인데 실제로 각각 교섭이 가능한 건지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개념이나 그런 교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어서 또 부족한 부분, 또 문제점이 나와야 될 거는 이후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서 오랜 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어렵게 넘은 노란봉투법. 각 기업체마다 노사 양측의 입장이 뚜렷이 나눠지고 있는 가운데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현장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농어촌 읍면 지역 주민들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어제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법을 공동 대표 발의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 연 360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순천시의회가 주최한 풍력발전 공청회에서 공무원과 주민 간 몸싸움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사과했습니다. 김문수 순천갑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책임자 징계 요청, 민주적 리더십과 소통, 그리고 자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양엽 순천을 의원도 그제 의회 공식 의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소란에 대해 송구한 입장이라며 충분한 논의로 상호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도심을 관통하는 경전선 노선 문제와 관련해 국토부가 지하화를 대안으로 결정하고 기본 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조만간 정부 부처 간의 공사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은 경전선 복선화와 조기 착공 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순천 도심을 관통하는 기존 노선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지역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경전화 사업. 국토교통부는 문제 구간을 지하화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기본 설계를 마쳤습니다. 계획대로 오는 2030년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받는 게 중요해 순천시는 정부 설득 작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경제성보다는 정책적 분야와 국가의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재를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고요. 노선 지하화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은 경전선 복선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순천 구간을 단선으로 계획한 것은 지역 차별적인 정책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증가할 물류나 여객 등을 고려할 때 복선화가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또 다음 달 개통하는
목포 보성 간 철도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성 순천 구간에 대한 공사를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목포 보성 구간이 최신 전철화 설비가 구축되어 오는 9월 개통을 앞두고 있으나 전기 열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또 전철화 사업이 완료된 이후 기존 철로 구간을 도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체육과 문화와 역사의 공간으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의 전환들을 요구하는 거고.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시민 홍보 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국토부 장관 면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가 1인 식사가 가능한 혼밥 식당을 모집합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19일까지 지역 대표 먹거리인 게장 정식과 갈치조림 등을 1인분씩 제공할 수 있는 업소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선정된 업소를 시 홈페이지와 여수관광통합앱 등을 통해 홍보하고 1인 식탁 보급 사업 추진 시 우선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 수습이 이뤄졌던 진도 팽목항에 기업관 등 추모시설이 공식적으로 들어섭니다. 정부가 추모시설 건립비용 등 운영비를 진도군이 군 소유 부지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관계기관의 첫 현장 시찰이 이루어졌는데요.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304명의 희생자 수습이 이뤄지던 진도 팽목항. 희생자 유가족과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전남도와 진도군 등이 함께 현장을 둘러봅니다. 팽목항 개발에 따라 현재 가건물 형태로 있는 기업관 대신 희생자들을 잊지 않기 위한 제대로 된 추모시설을 짓고자 관계기관이 첫 현장 시찰에 나선 겁니다. 유가족분들이 이제 대통령 경청 행사 때 건의하신 내용이 있고 그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달 유가족 요청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추모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 전액을 국비 지원하라고 말하면서 시설 건립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진도군은 팽목항 인근에 있는 군 소유 임야 318제곱미터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고 기업관과 표지석 및 기림비, 문화재 개최 공간 등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이 4.16 기업관이 들어설 부지인데요. 약 30제곱미터 규모의 2층짜리 건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우리 250명의 아이들이 부모를 만나러 첫 육지로 올라온 장소고 당시 제대로 된 시신 보존이나 이런 것들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장소에서에 대한 의미는 남다르죠. 유가족들은 목포 신항에 보관돼 있는 세월호 선체를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생명기업관 설치 논의도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유가족들의 의사가 반영된 그런 선체 거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정부는 내년에는 추모시설에 대한 실시 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예산안을 국회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어제 한때 많은 비가 내려 마음 졸인 분들 많았을 텐데요. 이른바 괴물폭우로 피해를 봤던 주민들은 아직 상흔이 가시지 않아서 더 불안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수해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을 주현정 기자가 다시 만나봤습니다. 지난날 무섭게 쏟아지던 괴물폭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삶의 터전을 덮쳤습니다. 뻘밭이 된 가게를 쓸고 닦았지만 꺼지고 깨지고 고장나고 이곳저곳 침수 상처가 여전합니다. 이 안에가 이제 뻘이 이빨이 차 있죠. 여기는 청소를 못 하니까. 우기만 하고 여 앞에 이런 데만 하는 거예요. 이걸 다 드러내고 공사를 하려니까 좀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상가 바로 옆 하천이 볶게되고 그 위에 도로가 생기면서 졸지에 저지대가 된 탓에 지난 7년간 4번이나 물에 잠겼습니다. 비만 내렸다 하면 꼼짝없이 당하는 신세지만 그간 현장 조사도 후속 조치도 나몰라라였습니다. 우리 도로를 타고 큰 도로로 내려가야 되는데 도로 횡단보도 앞에가 너무 높다 보니까 옆 도로로 우리 가게 쪽으로 다 핑퐁 게임 하다가 또 비가 안 오면 말아버리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떠나는 이웃들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나간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못 나간 사람이 더 힘들지.
북구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곳곳이 상처투성인데 완전한 일상회복까지 이 관심과 지원이 유지될 수 있을지 주민들은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지난달 16일부터 사흘 동안 쏟아진 비에 광주에선 15,871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금액만 328억 원 수준으로 특히 북구의 피해가 초집중됐습니다. 830억 원 규모의 광주 지역 복구비와 국비 지원 규모 등이 최근 확정됐고 추석 전까지 피해 주민 만여 명에게 재난지원금 지급도 완료할 계획이지만 지역 수해민들은 아직도 씨름 중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전남 지역 온열질환 환자가 그제까지 322명이 발생해 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환자 발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명 감소한 것으로 사망자도 1명 줄었습니다. 전남도는 전국적으로 올해 온열질 환자 3,815명이 발생해 지난해보다 1.26배 늘어난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지난해보다 5일 앞당긴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응급실 감시 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광양시가 운영한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터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마동 근린공원 꿈빛 물놀이터와 백운제 테마공원 물놀이터 등 두 곳의 어린이 물놀이터를 운영한 결과 모두 2만 1,34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용객들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체 97%가 만족스럽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조사돼 지역의 대표 물놀이 명소로 각광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